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기계산업의 혁신, 물산업 육성 등 앞으로 경남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정밀 절삭 공구를 만드는 창원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그동안 전량 수입해온 공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연간 3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국산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특허 등록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했습니다. 자금 필요한 자금 부분이나 특허나 특허 부분 찾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전문가를 불러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전국 9번째로 창원에 문을 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통 기계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메카트로닉스 허브 구축이 목표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중장년층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유망 중소기업에 전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 혁신센터에서는 창업을 위한 모든 과정들과 단계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수 담수화 산업과 항로와 바이오 산업을 경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조만간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애초 계획보다 3년 정도 완공이 늦어지지만 에너지 관련 기업 등 첨단 기업의 입주가 추진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 갈사만에 56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난 2012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중단됐습니다.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기업체와 시공사를 새로운 업체로 변경해 다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롯데건설과 산미건설은 개발사업의 시공을 맡게 되고 IM투자증권이 9,6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대한토지신탁은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 5월경에 지금 선착공이 좀 일어날 거고요. 본폐부가 되면은 롯데건설로부터 해서 한 8월, 7월 말 그 정도면 아마 본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동구는 또 친환경 LNG 복합발전소와 LNG 물류터미널을 갈사만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부터 1000메가와트급 LNG 복합발전소와 LNG 물류터미널을 건설해 44만 가구분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석탄이나 다른 연료보다는 훨씬 청정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하동군과 개발사업단은 애초보다 3년 늦어진 2018년까지 개발사업을 완공하는 한편 첨단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중국발 크루즈선 관광이 부산 관광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상하이 텐진에 이어 다음 달 칭다오 크루즈 전용 부두도 문을 엽니다. 부산 관광의 훈풍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기항하는 크루즈 가운데 가장 큰 마리너호가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13만 8천 톤급 규모로 아파트 20여 층 높이에 이릅니다. 승객 3,800명에다 승무원 등 모두 5,0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화려한 내부 장식과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식당, 극장에 수영장까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특급 리조트입니다.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은 올해에만 140여 차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0여 차례 늘어난 수치입니다. 17만 톤호 컨텀호가 이제 아시아에 취항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부산에도 7월이면 기항을 해서 아마 처음 저희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부산을 찾는 크루즈는 대부분 마리너호처럼 중국 상하이나 텐진을 모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칭다오에도 초대형 크루즈 전용 부두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두 길이만 966m,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인 22만 5천 톤급 오아시스호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새로운 크루즈 루트가 개발돼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쪽에서 오는 이 노선의 신규 노선의 개설이 크루즈 승객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같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따오 크루즈왕 현황 파악은 물론 유치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크루즈 선사들이 계속 태동하고 있고 정부도 빨리 취득하고 부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선사들이 부산에 더 많이 기항하도록 몰려드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잡기 위한 부산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오늘부터 진주에선 봄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예쁜 꽃들이 가득할 텐데요. 축제를 반기기라도 하듯 오늘 날씨까지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좀 차가웠지만 낮 동안은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창원의 경우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간간히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대체로 구름이 좀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 19도, 밀양 21도까지 오르며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지역도 밤까지 맑고 깨끗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며 무척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에도 흐리기만 해서 주말까지는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기상연구원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경남 지역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단으로 통과해 통행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이 지난해 91만 9천 건으로 미납 통행료는 24억 7,4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늘면서 카드 잔액 부족과 단말기 미부착 등 고객 부주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1분기 김해공항의 여객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분기 김해국제공항 여객은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281만 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제선은 17.4%, 국내선은 7.8% 증가해 국제선 여객 실적이 국내선을 앞지르며 김해공항 여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세는 같은 기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증가세를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어제 경남대에서 대입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고3 부장교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진학정보 공유와 학생 맞춤형 대입 지도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단위 학교의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와 분임형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 수도권 소재 35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60여 명과 함께 경남교육 알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도입한 학교 전담 경찰관 1명이 평균 학교 13.5곳에 학생 7,00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경남 지역 23개 경찰서, 경찰관 69명이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관 1명이 평균 13.5개 학교에 6,96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첫 마비성 폐류 독소가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 덕동과 거제 대곡리 등 진해만 동부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100g당 43에서 46 마이크로그램의 마비성 폐류 독소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폐류 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치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농도가 증가하고 발생 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 1,200억 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경상남도 자체 감사 결과 2천여 건이 적발돼 공무원 322명이 징계를 받았고 1,235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원칙대로 행정을 했더라면 1,200여억 원의 예산을 아껴 무상급식 예산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의 분할을 추진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7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테마파크 사업터의 지분은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창원시와 토지 분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 공개 여부는 신중을 기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침을 통해 각 부처의 보조 사업 수를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 올해 국고 보조 사업은 511건에 3조 560억 원으로 도 전체 정부 예산 반영액의 80%에 이릅니다. 정부가 국고 보조 사업 10% 일괄 감축 방침을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상남도는 3,5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내일은 썬더와 마법저택을 상영합니다. 김해 지역 신진, 중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아티스트인 김해, 뉴페이스인 김해전이 오는 12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윤슬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창원음악협회 현을 만난 가곡과 아리아의 밤이 오는 14일 저녁 7시 30분부터 창원 성산아톨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